산중에 있는 절들은 불교가 들어오면서 한 1500년, 길게는 또 짧게는 한 1000년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다가 절을 이렇게 이제 지었고, 요 서울 주변에 근교에 있는 절들은 조선 건국하고 같이 연결이 되니까 한 500년 내지 600년 정도 그렇게 이제 정도의 역사를 가지는데, 우리 쪽에서는 이제 한 1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여기 또 시내 한복판이라서 본래 이제 집이 있던 데예요. 집이 있던 데인데,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가 여기 이제 보성학교가 잠깐 한 2층짜리 건물로 그래 잠깐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고려대학교 지금 이제 100년 이상 넘다가 보니까 뿌리 찾기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 캠퍼스가 최초로 있었던데,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이제 그때에 있던 것들이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그러면은, 학교의 태동하고 관계가 있고, 또 그 자리를 말은 안 하지만은, 지키고 있으니까 이 나무가 좀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나무의 묘목을 갖다가 이제 씨앗을 수집을 한 거죠. 요즘은 이제 워낙, 생명과학이 이제 발달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발화시켜서 묘목을 만들고, 그 묘목을 지금 고려대학교 그 인천기념관 뒤에 그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묘목을 좀 옮겨다가, 가서 보니까 우리 키 정도는 되겠더만, 그렇게 지금 옮겨다가 이제 심으면서 그 보성학교의 출발지가 조계사라는 사실을, 이 나무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살려내므로 인해 가지고 역사에 대한 영속성,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뿌리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 뿌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 또 그런 것들이 이 나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묘목으로 지금 이제 고대의 고려대학교 발상지라고 그렇게 이제 싣고 가는데, 이 자체가 이제 학교하고 어울리는 나무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이 나무가 이제 절에 그 뒤에 이제 사찰이 되다가 보니까 아주 이렇게 이제 그 부모님들이 고득 좀 하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해 주는 그런 의미를 지금 현재 살리고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계산이 이렇게 또 이번에 서울지방문화재 저 천연기념물 아주 큰 나무가 2개나 이렇게 우리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또 우리 사찰과 함께하고 있는, 또 조계사와 함께하고 있는, 또 여기에 조계사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이제 나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계사도 역시 뭐 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서울 시내, 특별히 또 시내 안에는 늘 변화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도 그 주변의 조건에 따라서 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조계사가 이제 100년 동안 또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문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도 1000년 이상씩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주변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량이라고 하는 것, 가람이라고 하는 것도 참 지켜가는 게 참 쉽지가 않죠. 한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1000년 이상 된 그 공간을 갖다 유지하는 이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 뭐 냉면집 하나, 100년도 안 된 냉면집 하나, 이거 뭐 지금 유지를 못 해가지고 집에 이제 새 건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 냉면집도 유지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이제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또 뭐 미래유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각가지 이렇게 그 앞에 그 글씨 붙이는 거, 그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뭐 보성 3.1 독립운동 그 선언서를 찍었던 보성사도 지금 뭐 다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표지서가 하나 남아있고, 서울 시내 다니다 보면 여기가 무슨 터졌다는 표지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주변에 이렇게 이제 늘 바뀌어 간다는 거, 이거 이제 좀 염두에 두고 그것을 갖다가 바뀌지 않게 잘 지켜가는 것, 그것도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문화를 지키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또 애정을 가지고 늘 이렇게 지켜가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모였을 때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가 제자리에 이렇게 다 참 허투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힘과 노력과 관심과 사랑,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을 때 우리 백성도 오래오래, 또 우리 해안나무도 오래오래, 조계사도 또 오래오래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니까, 이제 우리는 꼰대 세대들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다음 몫은 여러분들은 이제 몫인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이렇게
답사를 하는 것은 그런 데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내 나름대로 가치관을 이렇게 한번 또 정립하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촌에 가면 그 수성동이라고 하는 이제 그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 동 그러면은 뭐 요새는 뭐 동네 이름 무슨 동 이런 걸 썼는데 그 동이 이제 본래는 동천이라고 그래가지고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수성동은 수성동천, 수성계곡이라는 뜻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수성 하면은 물숫자에도 소리성자예요. 물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물소리라는 것을 갖다 동네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신기하다. 동네 이름이 허구 많은데 물소리를 가지고 동네 이름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계곡을 한번 가봤죠. 뭐 계곡을 이제 제가 이때까지 보던 뭐 심심산골에 아주 뭐 거대한 뭐 오대산 계곡이나 해안산 계곡이나 설악산 계곡이나 그런 계곡이 아닌 거예요. 졸졸졸졸 흐르는 이제 동네 계곡인데.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 도시에서 이제 그 정도 계곡이 있으니까 멀리 그때는 뭐 지금보다 교통이 이제 더 불편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데 가서 이제 물소리를 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그때도 다 걸어 다니던 시절이고요. 근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뭄때는 가면 어디든지 뭐 특별한 계곡 아니면 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성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물이 좀 많았을 때, 비 내린 뒤, 장마 끝난 뒤, 장마 중일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가서 물 구경. 뭐 그 당시 선배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북촌, 서촌 쪽에서는 선배들이 이제 그쪽에 다 살던 동네니까 집에서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래 가서 이제 물 구경하고 오고, 그렇게 해서 참 물 구경을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365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누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이 이름 갖다 동네 이름 갖다 수성이라고 붙이자는 거죠. 그럼 24시간 365일 늘 물 흐르는 순간을 찰나를 영원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장마 뒤에 혹은 큰 비 온 뒤에 뭐 그 물소리가 참 좋은 계곡인데 이 잠깐의 물소리를 갖다가 영원히 보관하는 방법이 뭘까? 의식 안에서는 늘 보관할 수 있겠죠. 그랬는데 의식 안이 아니라 아예 이름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지혜를 이제 거기서 개인적으로 이제 발견한 거죠. 참 대단한 장명 실력이다. 지금도 우리가 뭐 수성동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또 거기 가서 조금 재미있었던 것은 이게 이제 시차인데 거기 가면 그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 이름이 이제 뭐냐면 기린교예요. 우리나라 그 풍속과 그린 그 정선 그림이던가요? 거기 그 다리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이 이제 기린교입니다. 기린교. 우리 기린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동물원은 동물원 가서 보든지 아프리카 영화에 나오는 그 기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기린은 그 기린이 아니고 전설상의 동물인 기린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린이라는 이름만 놔놓고 볼 때는 지금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기린인데 옛날에 그 기린이라고 다리에 이름을 붙인 사람들은 그 기린이 아니고 아주 상스러울 때 나타나는 아주 신령스러운 짐승. 옛날에 똑같은 말인데 옛날에 기린이라는 말을 하고 지금 기린이라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낡은 세대가 생각하는 그 기린과 신세대가 생각하는 기린이 같은 기린이라는 말을 나눠놓고 딴 걸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 자리에서 발견한 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소득이라면 그때 이제 소득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한 번씩 갖고 무릎을 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참 재밌네. 그러고 이제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대중적이잖아요. 무슨 고답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또 무슨 훈구학적으로 딱딱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그런 것을 하나씩 찾아낼 때, 그게 또 사소하고 잔잔한, 그 기쁨이 이제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집이 백송하고 어떻게 어울리는가를 이제 보여줘. 헌법재판소 백송, 그 다음에 조계사 백송, 통이동 백송,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사대문 안에 북촌하고 서촌에 백송이 이제 세 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백송이 제일 이제 장대하고 보기 좋은데 그 백송보다도 이 백송이 훨씬 더 크고 우람하고 좋았다고 이제 동네 분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나무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뭐 벼락을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전부터 동네 주민들이 이 나무를 갖다가 이게 이제 동네 한 가운데 사찰 안에 있는 백송하고 또 달라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같이 사는 백송인 거야. 그래가지고 새 백송 중에서는 지역 주민하고 제일 친한, 제일 사랑을 받은 나무가 이제 이 나무고, 물론 나무가 뭐 크기도 하고 예쁘기도 했겠지만,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 나무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수명을 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옆에다 이렇게 후계목을 미리 심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백송이 이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백송에 못지않는 아주 이렇게 이제 싱싱한 백송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 나무가 문화가 어떻게 개성되고 한 나무가 어떻게 개성되고 한 나무가 지역 사회에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공간인데, 저 건축주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왔대요. 자기네들 사옥을 갖다가 짓기 위해서.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저렇게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요즘 뭐 집 짓는 사람의 공통점은 작은 면적에 최대한 많은 집을 지어서 많은 사무실을 넣어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수 효과가 높도록 지으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백송을 갖다가 좀 더 의미 있게 살리는 식으로 건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 계획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이 딱 갇혀 있잖아요. 저게 만약에 담으로 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하면 해보세요. 그럼 다 이제 골목으로 들어와 가지고 갇혀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나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 또 통이동이라고 하는데 이 그 역사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나무들인데, 그걸 있는 줄도 모르게 돼. 그러면 저 공간을 이용해서 백송에게 백송이 더 돋보이고, 그 백송이 돋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건물도 같이 빛이 나는, 그래서 건물과 나무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계들을 뽑아 달라고 설계사한테 이제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건축주가. 그래서 건축주가 도와서 이제 가만히 이제 아주 오래 이제 살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나무도 살리고 회사도 살리고 하는 방법. 그러면은 저 1층을 갖다가 공용 공간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1층을 완전히 다 튀어버린 거예요. 튀어버리면서 동네 주민들이 밤에 와서 뭐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휴식도 취하고, 동네 주민들한테 이걸 내줘 버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물을 받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얼마 안 지났는데 개구리들이 막 와서 알을 낳고 새도 날라오고 나비도 날라오고, 그렇게 해서 금방 생태 공간이 복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저렇게 공용 공간을 제공한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자연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회복력이 빠른데 상당히 놀랐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집하고 이 통이동 백송이 이제 같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이 되다가 보니까, 저 집을 지으면서, 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벽돌, 그 다음 밑에는 샘, 그 버릭웰이라고 이제 애칭이야. 공식 명칭은, 건물 명칭은 따로 있어요. 뭐 무슨 회사 사고 이래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걸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저걸 보러 왔다가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여기서 보고 또 느낀 거, 그 다음에 또 스님한테 설명 들은 거,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보는 자료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공간을 갖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남들이 못 보는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그렇게 돼야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답사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스쳐 지나가는 거하고 답사는 다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공간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안목을 넓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또 이것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을 갖다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그런 그 의무를 갖다가 같이 해야 되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